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론 수행평가를 위한 길잡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논제 2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은 작년 4월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1년 2개월이 지났는데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정과는 별개로 논제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낙태죄는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낙태죄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이나 위험한 시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월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절박한 여성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허가 임신 중지 약물을 비싸게 팔아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알려진 피해자 수만 300명가량이라고 하는데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품이 승인된 제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지만 불법 제조된 약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이 약물을 복용한 여성들이 과다출혈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약물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낙태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지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조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낙태에 대한 뜨거운 감자인 낙태죄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태죄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고 들어갈 건데요.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269조, 27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형법 269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녀는 산모를 말하죠.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자기 낙태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270조 1항에 따르면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해서 동의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불이치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까지는 유효한 조항이고 그동안에 왜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장을 살펴보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 입장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성 또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낙태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은 매우 특수적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자보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낙태죄에 따르면 여성과 의료진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성도 동의 낙태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증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넷째,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거나 불법 약물을 구입해서 이것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임신 혹은 매우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낙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게 될 아이의 삶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여성과 아이의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낙태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낙태죄가 낙태율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 통계 자료를 들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낙태죄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 법과 제도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태아의 실제적인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맞서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논거로서 태아는 하나의 생명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이를 해치는 것은 살인과 같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이 반대 측 의견입니다. 또한 창성 측에서 얘기했다시피 여성과 의료진에게만 처벌의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낙태죄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태죄를 통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법 낙태 시술이든 낙태 시술이든 똑같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과 같아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할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낙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통해서 낙태죄가 낙태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사회적 제도와 법을 갖추게 될 경우에는 굳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 낙태에 대해서 여전히 범죄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반대측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낙태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찬반 논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찬성, 반대에 대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근거 자료로 쓰이는 것들이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도된 자료이거나 전문가 의견, 인터뷰 내용, 혹은 도서 자료, 교과서 자료,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좋은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누군지 모를 익명의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써놓은 것을 근거 자료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개인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것들은 신뢰도가 높지 않은 자료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써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기존에 말한 여러 근거 자료들, 팩트의 근거에서 나온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인의 의견을 정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먼저 수집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자신만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견을 잘 조성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논제 3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에 대해서 길잡이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